안녕하세요. 주식 내고입니다. 12월 14일 9시 이렇게 지나고 있고, 여러분들 종목들 한 번씩 보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뭐 하나생명 먼저 보도록 하면, 일단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보험주가 왜 오르냐를 좀 놓고 얘기를 했을 때, 보험주가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근데 요번 코로나 때는 이제 사람들이 외출을 안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해야 뭐 질병이나 뭐 사고나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아니 보험에서 이제 보험금을 청구를 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 집 밖에서 활동을 안 하고 거리두기 때문에 다 집에만 이제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보험주가 상승을 하는 원인, 그러니까 이익 개선이죠. 이익. 사람들한테 이제 보험금을 안 주니까. 그래서 보험 업종이 좀 수혜를 받아서 올라간다. 뭐 이런 식의 뉴스 기사가 나오곤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또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집 밖에 안 나가서 뭐 사고가 안 나니까, 안 나니까 뭐 생각해 보면 또 맞는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을 좀 보자면, 일단 하나생명이죠.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월봉상에서 몇 년째 주가가 지금 고점을 찍고 흐르고 있던 주가를 여기서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바닥을 멈춘 상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하나생명이 지금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저는 막 이게 엄청 더 간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봉상에서 여기서 V자 반등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이게 지금 역배열 구간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고가 박스권을 이제 좀 어느 정도 그릴 좀 자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주가에서 엄청 많이 가서 진짜 막 너무 재무 구조는 너무 재무가 개선되고 너무 영업이익이나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내년에 금리까지 인상하고 여러 가지 수혜를 받아서 진짜 가면 뭐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정말 이거를 많이 가봐야 제가 봤을 때는 3,200원 정도까지밖에 저는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3,200원이라고 해도 지금 주가에서 한 20%는 더 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신규 매수는 이제 2,300원 정도에 하시고, 위에서 이렇게 박스권 그릴 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매도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여기 지금 하락하고 나서 첫 매집자리거든요. 여기서 잘못 물리면요 한 몇 년 기다려야 돼요. 이거 첫 매집자리예요. 첫 매집자리. 바닥에서 예를 들어 투비소프트라는 차트를 볼까요? 약간 이런 자리가 지금 투비소프트도 첫 매집자리인데, 뭐가 있을까요? 종목들을 역배열 자리에서 저 장기이동 평균선까지 조금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요런 자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저 장기동 평균선에서 역배열 자리에서 그 역배열에서 장기동 평균선을 넘어서는 첫 매집 자리, 요거 만약에 내가 여기서 더 간다고 2,300원에 물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한 몇 년 몇 달 기다려야 그 이상 간단 말이에요. 여기가 14년 4월이었고 여기가 15년 8월이니까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생명도 뭐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매집이 첫 자리이기 때문에 괜히 잘못 물려가지고 이거 그러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적정 수익 나올 때 제가 봤을 때는 한 2,700~800원 정도 목표가 잡고 매매하시는 게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추세를 타는 종목이기 때문에 5일선 이탈했을 때 좀 정리하고 나오시는 뭐 이런 전략 하시면 될 것 같고,
음, YBM넷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폭이 저조했죠. 오늘 다른 코로나 주에 비해서. 그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수능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YBM넷에 남아있는 재료는 15일 날, 자, 뉴스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게 뉴스를 보면서 매매하는 습관도 중요한데, 15일 날부터 이제 원격 수업을 이제 한다고 했어요. 15일 날 내일이죠. 15일 날 모든 수도권 학교 등교 중단. 요런 이제 재료밖에 없어요. 저 YBM넷은. 15일 날이면 내일이죠, 재료. 그러니까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음봉들은 오늘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 음봉 떴다가 밑으로 좀 빠져서 갭음봉으로 이제 시작 마감을 했잖아요. ECS 빼고 ECS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요런 이제 음봉을 이제 만들어 놓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단타 개미들이나 아니면 실망 매물을 조금 받은 오늘 캔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YBM넷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갭음봉으로 어쨌든 물량을 소화를 했고 종가로 좀 갭을 띄워놨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정고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뭔가 재료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수능이 끝났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능이 안 끝났다. 그러면 엄청난 재료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곧 진짜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수능이잖아요. 근데 수능이라는 재료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YBM넷은 조금은 좀 다른 이제 비대면 원격 재택근무 관련주보다도 약한 이유가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가 뭐 엄청 안 좋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종목에 비해 상승폭이 약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 한 12,000원 이상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상승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린 케미칼인데 일단은 이 종목을 어떤 이유에서 저한테 물어보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매매할 수 있는 구간도 이제 없어 보이고 요거를 단타로 이제 접근을 해야겠죠. 단타로 접근을 해야겠고 지금 추세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추세 안에 어쨌든 주가를 다시 되돌려 놓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손절가만 좀 잡아 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8,590원 8,900원 정도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가 정도. 이거는 뭐 제가 코멘트 해드릴 게 없어요. 왜냐면 계속 신고가 있는 구간인데 제가 괜히 좋다고 했다가 5일선 뭐 좋다고 했다가 물리시면 이런 거는 이제 손절 안 되시는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린 케미칼. 오텍인데 오늘 오텍이 이제 뉴스가 떴죠. 오텍이 어제 뭐 뉴스가 뜨면서 상한가를 갔고 제가 음압 관련주 설명해 놓은 거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음악 관련주는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갈 거다. SY가 제가 상한가 가는 거 보고 그랬어요. 그때 상한가 가는 영상에서 SY 설명해 놓은 영상 보시면 음악 관련주가 이제 돌아가면서 상한가를 갈 거고 이제는 좀 대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뉴스가 뜬 놈이 상한가를 간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오텍에서 뉴스가 떴죠. 그럼 내일은 뭐 우정바이오에서 뉴스가 뜰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오텍은 이제 지금 사상 신고가기 때문에 요거를 뭐 얼마까지 간다는 제가 판단을 못 해드리지만 못해도 저는 한 23,000원 정도, 22,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종목은 그 30분봉 정도에서 추세만 이탈 안 하면 계속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오텍 이제는 제가 봤을 때 우정바이오 정도. 근데 우정바이오는 너무 그 움직임이 이렇게 맨날 이 음봉으로만 움직여 놔가지고 조금 움직임이 지저분해서 그래서 이거를 뭐
추천이나 뭐 이렇게 분석해드리기는 조금 저도 손절친 종목이라서 너무 움직임이 지저분해요. 이게 갈 자리에서 계속 못 가고 뭐 그래가지고 근데 갈 때는 잘 가거든요. 또 우정바이오가 또 이렇게 조금은 지진부진한 모습을 보여도 갈 때는 또 시원하게도 잘 가는 종목이라서 뭐 이제는 이제 우정바이오 정도 뉴스가 뜰 수 있겠죠. 왜냐면 이게 테마가 거의 이제 끝날 때라고 할까요? 그럴 때 이제 뉴스를 하나씩 내요. 그러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거든요. 지금은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코어인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제가 지난주에 뉴스가 제가 뜬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금요일 날인가? 제 뉴스 뜬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일단은 차트로 보면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월봉상에서 고점이 어느 정도 나왔고 고점이 9,100원을 돌파를 못 해놓고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죠? 월봉을 봤을 때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3,000원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이 큰 종목이 만원까지 3배 이상 왔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전저점을 지지해 놓은 상태에서 이 박스권 상단까지 주가를 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과연 3배씩이나 올랐는데 여기서 다시 이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재차 큰 상승이 있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내가 처음에 매매를 할 때 월봉에서 많이 안 오른 걸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월봉에서 가격이 너무 떴고 지금 얘 보시면 전저점에서부터 전고점까지 주식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조정은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월봉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의 조정 상승을 했으면 못해도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옆으로 횡보가 나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종목을 뭐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두산 인프라코어가 안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뭐 가치 투자를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뭐 가치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닌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월봉을 봤을 때 바닥에서부터 전고점까지 큰 상승이 있었고 5배가 4배가 되는 4배 정도의 상승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이면 월봉에서 그냥 차트만 봐도 7,000원까지는 조정을 받아야 된다. 7,000원에서 6,600원까지는 조정을 받는 자리지 않냐라는 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좀 받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정말 가치 있는 주식이고 정말 좋은 종목이어도 이거를 지금 내가 현 시점에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고 진짜 단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이미 바닥에서 큰 상승이 있었고 바닥에서 뜰만한 뉴스들이 다 떴고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해요. 근데 바닥에서 상승을 아예 안 했어요. 그러면 일봉이나 분봉을 보고 타점을 잡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구름 때도 여기 구름 매물 때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요 장기동평균선까지 그러니까 요 7,000원에서 요 전저점까지는 좀 이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라 좀 밑으로 빠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NK맥스인데 일단 암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바이오 관련주를 하시려면 어떤 바이오를 하셔야 되냐면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어요. 이게 일정이 오늘 이제 조금씩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던데 셀리버리가 JP 모건 헬스케어 참석해서 뭐 코로나 제한 뭐 이렇게 뉴스가 오늘 떴었어요. 근데 JP 내년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이제 여기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죠. 이쪽 관련주가 이제 암학회 관련주잖아요. 뭐 앱클론, 뭐 ABL 바이오, 뭐 셀리버리, 뭐 G3 BNT 요런 이제 여기에 갈 수 있는 암학회 관련주를 하셔야 돼요. 매매를 하실 때 암학회 관련주를 하시려면 그게 아니면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돼요. 지금 암호화폐 관련주를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지금은 뭔가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어서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소리는 뭐냐면 지금은 종목들이 그냥 순환매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관련주가 뭐 오늘 뭐 NKMX가 큰 상승이 있었다. 그럼 근데 이거 왜 갔냐? 그다음에 오늘 뭐 박셀바이오가 큰 상승이 있었다. 근데 박셀바이오는 오늘 무중이 떴었죠. 뭐 오늘 뭐 한올바이오파마가 6%나 되는 상승이 있었다. 왜 갔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뭐 오늘 영진약품이 올랐다. 이유가 없다고. 오늘 부강약품이랑 뭐 이런 것들도 올랐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으면서 올라가는 시장이라서. 에클론 오늘 올랐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왜 올랐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이오 업종이 올라서. 그래서 NK맥스도 지금은 차트상 위치로 봤을 때는 정고점 부근이죠. 정고점 부근에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월봉상에서 내년 1월 일정이기 때문에 한번 요번에 윗꼬리를 만들고 16,200원에서 다음 달에 22,000원까지 갈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차트가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전환사채가 있나요? 증거금 종목은 거의 이게 있더라고요. 전환사채가 돈이 없어가지고 해서 제가 봐드릴게요. 전환사채만 없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최근 들어 전환사채가 많네요. 그죠? 발행일 당장 내년에 던질 수 있는 게 8만 주, 80만 주. 이건 못 던지니까 80만 주 정도. 80만 주 정도가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거네요. 최근에 또 3자 유상증자를 또 진행을 했네요. NKMX가 전환사채 발행을 또 했어요. 11월 30일 날. 근데 이렇게 좀 사채 많이 찍어내는 회사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저런 거 괜히 또 근데 이게 또 사채도 종류가 있거든요. 사채도 이게 종류가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채. 그러니까 그런 사채만 아니면 돼요. 진짜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가지고 사채 쓰는 데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이제 개인으로 따지면 그 캐시콜이랑 거의 비슷하다 보면 돼요. 그것만 아니면은 좀 약간 좋은 전환사채도 있고 좋은 유상증자도 있어요. 그거를 조금 알면 되는데 이게 목적이 여기 있거든요. 목적을 한번 보면 목적이 없죠. 잠깐만요. 목적이 이게 목적이 안 나와 있네요. 목 목적이 안 나와 있을 리가 없는데 기타 자금이라고만 공시를 했네요. 기타 자금. 저게 뭐 임상에 임상에 필요한 자금이나 뭐 그런 거면은 좀 호재로 적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NKMX가 그럼 또 뭐를 봐야 되냐면 이게 바이오주를 할 때 NKMX가 하고 있는 뭐 임상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뭐 하나 하고 있는 것 같네요. 투약을 투약을 내년 3월에 계획하고 있고 임상 1상은 지난 9월 미국 FDA의 특별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돼. 괜찮네요. 괜찮아요. 이거 근데 지금은 이 앞전 매물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가 여기까지 좀 그 조정이 나올 수는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얘는 좀 단기적으로 볼 차트는 아닌 것 같고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전환사치만 조심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괜찮네요. 괜찮아요 이거는. 여기서 근데 급락했던 이유가 9월 21일날 저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저 추가 상장 때문에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고 이때 24일 이때 급락한 이유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유 없이 급락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환사채 근데 전환사채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닌 것 같아. 뭐 아무튼 요거는 요 밑으로 급락했던 이유 급락했던 재료를 그러니까 급락을 지금 더 많은 거래량으로 급등을 시켜서 소화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진짜 누가 딱 관리하지 않으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는 손절은 16,400원 정도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K맥스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 파라다이스도 몇 번 이제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요거는 손절가만 드릴게요. 15,500원 정도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거는 뭐 제가 그때 앞전에 분석해 드릴 때도 많이 분석을 해드려서 뭐 크게 이거는 뭐 회사를 뜯어보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 JTC 면세 쪽이죠. 얘도 지금 면세 관련주들 이제 백신 나오잖아요.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면세 쪽은. 그래서 얘도 막 당장 매매하지 마시고 일단 21선이랑 요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부터 받으세요. 물량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좀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구름대 지지하면서 이렇게 간다. 요런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5,210원에서 5,420원 자, 타점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넘기냐면 다른 것들은 이게 딱 차트로만 봐도 그러니까 차트에서 그 진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 작전주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NK맥스 같은 거 보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이런 것들은 이 악재가 해소가 돼서 오르는 건지 그게 아니라 악재도 없었는데 이렇게 빠져서 오르는 건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회사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이렇게 좀 뜯어가지고 봐드리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안 봐도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딱 봤을 때 차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안 봐도 되는 그런 것들은 좀 그냥 차트만 보고 넘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두산솔루션인데 얘도 지금 사상 최고가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제일 중요한 건 이 갭자리예요. 갭이면서 21선 자리. 그래서 얘는 일단 단기적으로 여기가 이탈을 되면 절대 안 돼요. 이 46,400원 요 갭자리가 이탈되면 절대 안 되고 21선도 깨지면 안 돼요. 이 종목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JTC랑 횡보를 하다가 다시 신고가로 가져야 되는데 근데 얘는 이제 신고가를 찍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상장 이래 사상 최고 신고가를. 이런 거는 바로 이게 다시 재차 신고가를 못 가죠. 거의. 그러니까 얘는 조금 시간을 두고 밑에서 박스권에서 좀 잡아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는 그런 방식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오니아인데 저는 바이오니아는 뭐 문제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요 17,700원 좀 손절가가 크죠. 근데 17,700원짜리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손해는 안 보실 것 같아요. 17,700원이 좀 크다고 하시면 19,100원 18,700원 요 자리가 저는 좀 괜찮은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이제 진단기 관련주들은 다 지금 기술적 반등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한번 먹으면 이런 건 또 세게 더 반등 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매매할 만하죠. 그다음 고려제약인데 그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노로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가 뉴스에서 계속 나와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4배 급증 식중독 주의 식중독 노로바이러스가 관련주가 명문제약이랑 고려자이거든요. 둘 다 차트가 좋죠 지금.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제약주 중에서 이제 지금 땡땡 뭐 약품 이런 거 다 날라갔잖아요. 이제는 뒤에 제약 붙은 것들이 갈 거예요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방씩 먹을 만한 좀 그런 자리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손절가만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손절가는 만원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노로 관련주, 노로바이러스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요건 이제 태양광 관련주로 한번 엮였던 종목이죠. 태양광 관련주로 한번 엮였던 종목이고, 예, 이런 거는요 반도체 관련주는 참 특징이 그래요. 저는 반도체 관련주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뭐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데, 반도체 관련주는 제가 왜 안 좋아하냐면 이게 잘 안 올라요. 그러니까 한 10일 동안 음봉 주고 양봉 하나 올라가면 양봉이 그 10일 동안의 음봉을 다 잡아먹어요. 예를 들어서 에로티 베큐움이라는 종목이 있다고 칠게요. 에로티 베큐움도 보면 한 2주 동안 음봉을 주는데 양봉 하나 딱 주는데 이게 이걸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 음봉 한 10개 주고 또 양봉 주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점 추세를 높이는 우상향 차트가 돼요. 참 신기하고 답답해요. 사람을 좀 답답하게 만들고, 뭔가 하루하루 수익에 목마르신 분들, 그다음에 음봉을 참 분할 매수 안 되시는 분들은 반도체 관련주를 사실 하면 안 돼요. 답답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몇 달 내내 이 박스권을 돌파해 놓고서 이제 갈만한데 또 음봉으로 누르고 또 여기 이렇게 횡보 계속하다가 몇 달 동안 누르고 또 이렇게 찌르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는 그래서 손절이나 이 매매 투자 기간을 되게 오래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손절가나 분할 매수가를 여기 라인에서부터 매수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7,800원 이탈할 때부터. 아니면 요 21선부터 8,100원부터 7,800원까지 분할 매수로 담으셔야 돼요. 이건 밑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담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휴맥스인데, 옛날에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던 거 아닌가요? 휴맥스. 그거는 이재명 관련주로 엮였던 거는 코맥스, CCTV 관련주. 휴맥스는 이런 거는 근데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건 뭐 하나 패턴 중에 하나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이게 좀 흔드는 것들은 밑으로 좀 큰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급락이 나온다는 건 아닌데, 제 경험상 이거는 4,100원 정도에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평을 기준으로 이런 이제 위아래 흔들기가 나오는 거는 요렇게 밑으로 그 급락이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요 제 지표의 눌림 지표까지 3,800원까지 되기 때문에, 뭐 이게 나는 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 손절 무조건 여기 4,600원 라인 손절 잡고 가져가세요. 근데 요거는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급락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다음 TS 인베스트먼트인데 요것도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죠. 이거는 좀 지금은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손절 뭐 여기다가도 그려놨지만 손절 3,500원 정도 3,480원 정도 손절 잡고 매매하세요. 이건 제가 뭐 지금 봐드릴 만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인데 오늘 현대모비스가 엄청 갔잖아요. 현대위아도 뭐 추세가 나쁘진 않으니까 뭐 전저점 손절 라인 잡고 47,000원 손절 잡고 추세 매매 그냥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가 뭐 꺾인 것 같진 않거든요. 추세가 꺾여 보이지도 않고. 근데 저는 조금 대형주는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형주는
그 다음에 원익 IPS인데 얘는 뭐 제가 여기서 추천해 드렸잖아요. 반도체는 얘도 지금 신고가죠. 근데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익 테라세미콘이랑 합병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히스토리가 많은 회사죠. 히스토리가 많은 회사고 얘는 지금은 매매할 자리는 아니고 이제 딱 고점을 형성하고 주가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요 구름대 라인에서 여기서가 타점이 되거든요. 여기서 39,000원. 신규로 잡고 싶다면 지금은 신규로 잡을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매도 자리예요. 그다음 신일제약. 요거는 이제 좋죠. 요거는 좋아요. 요거는 좋고 못해도 요거는 이제 고점을 높이고 있고 저점도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이제 덱사메타손 대장주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못해도 얘도 기술적 반등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손절가는 어제 저가 22,300원 손절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삼양식품 얘도 괜찮네요. 얘도 손절가가 보면 짧죠. 손절가가 지금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높이는 이 추세가 이 종목의 손절가이기 때문에 손절은 요 라인을 잡으시면 돼요. 94,800원. 손절은 짧고 좀 뭔가 먹으면 그래도 좀 10만원까지 10만 6천원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 셀리드인데 이거는 조금 얘도 조금 그래요. 왜냐면 지금 구름대를 이탈했기 때문에 이게 추세를 타다가 구름대를 이탈하게 되면 밑으로 한번 급락이 나오다가 횡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심하세요. 이거는 손절가 39,600원. 아 이것도 많아요. 손절가 41,200원 잡고 매매하시면 돼요. 이거는 좀 너무 좀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역배열 초입이에요.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WI인데 이것도 옛날에 제가 여기 어디서 매매했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매매할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도 얘가 추세를 이렇게 뭐 간다는 보장도 없고 평균 거래량도 너무 적고 이거는 조금 안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굳이 하겠다면 손절가는 어제 저점 1,400원 저점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진칼인데 이런 건 하면 안 되죠. 오늘 한진칼이랑 아시아나 그 감자 떴잖아요. 아시아나항공 감자가 떠가지고 한진칼은 밑으로 빠질 자리가 더 많습니다. 요거는 여기 시가 요 박스권의 상단 62,150원 손절 잡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종목들 알아봤고요. 제가 뭐 분석해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들 감사합니다.